미국이 드디어 철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그동안 미국 영화나 미드 볼 때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소화불량과 트라우마를 안겨주었던 바로 그 용서할 수 없는 장면들. 즉 밖에서 신고 다니던 신발을 그대로 집 안으로 신고 들어오는 것은 기본이고 그걸 다시 자기 침실까지 신고 들어온 다음 그 정도로는 그걸 보는 우리 깔끔이 한국인들이 충분히 고통스럽지 않겠다 싶었는지 아예 신발을 신고 침대에까지 올라가 생활하는, 그렇다고 신발만 이불 밖에 내놓는 정도도 아닌 그냥 맨발처럼 이불 여기에다 타 올려놓고 닿으며 생활하던 미국인들이 최근 들어 아마도 자기들이 좀 생각을 해봐도 이건 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인지 지금 미국에서는 집 안에서는 신발을 벗고 생활하자는 주장이 거의 무슨 사회운동 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몇 년쯤 되었는데 드디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이게 제대로 불이 붙으며 바로 작년 말부터 예를 들어 CNN과 뉴욕타임즈 그리고 워싱턴 타임즈와 같은 미국의 최고 메이저 언론들에서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최근 다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기사들을 읽어보면 두 가지 의견, 즉 미국 내에서도 우리도 이제 집 안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한다 파와 예전처럼 계속 신발을 신고 지내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다 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들 각각의 주장들을 좀 살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벗자파.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 병균 관련 조사와 연구들을 보면 그걸 알고서는 이제는 집에서 도저히 바닥에 그냥 앉을 수도 또는 침대에 편하게 눕기도 힘들다며 게다가 신발뿐 아니라 우리 미국인들은 밖에서 산책 다녀온 개들도 씻기지 않고 같이 침대에서 자고 또 유모차들 역시 집 안은 물론 방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와 생활하기 때문에 이건 위생적으로 큰 문제여서 최근 코로나 같은 유행병을 겪으며 가장 피해가 심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유행병이 미국 사회에서 다시 돌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실내에서는 벗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그 반대 절대 못 벗겠다 파의 주장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 뉴욕대에서 미생물학을 가르치는 필립 티어너 교수가 그 대표 주자 중 한 명인데 그가 주장하길 보통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균의 경우 신발이 아닌 입이나 코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밖에서 신던 신발을 신고 생활해도 딱히 그것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며 더 나아가 우리의 아이들은 어느 정도 다양한 균들에 노출이 되어야만 더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균이 집 안에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밖에서 신던 신발을 집 안에서도 신고 생활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정말이지 설득력이라고는 돋보기로 찾아봐도 절대 찾을 수 없는 희한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이 안 벗겠다 파의 다른 주장들 역시 신발을 신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된다거나 실내에서 맨발로 오래 생활을 하다가는 발에 쿠션이 없어서 맨바닥을 그냥 걸을 때마다 그 충격으로 인해 허리와 힙은 물론 머리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앞서 들은 미생물학과 교수님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되도 않는 신박한 소리를 하는 등 그 어떤 얘기도 딱히 그걸 정당화할 설득력 있는 주장은 없었습니다. 그건 마치 화장실에서 큰일 본 다음에 닦지 않고 생활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설득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신발 벗자 논란이 나올 때마다 특히 우리 한국의 가정집 사례가 단골로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이 예의로 알려져 있다. 신발을 신고 그냥 들어가는 것은 예의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말이란 게 다르고 다른 법인데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은 무슨 예의의 문제가 아닌 목숨의 문제입니다. 누구 남의 집에 방문해서 그냥 그 신발 신은 채로 들어갔다간 그 사람은 아마 조금 있다 그 집에서 나갈 때는 신발 신고 두 발로 들어왔을 때와는 다르게 아마 네 발로 나가게 될 겁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스스로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엄청난 특징 중 한 가지가 바로 깨끗함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거의 결벽증 수준인데 우리는 청소를 해도 절대로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우선 청소기로 먼지를 다 쓸고 난 후 그 다음에는 반드시 젖은 걸레로 한 번 더 닦아야만 청소한 걸로 쳐줍니다. 심지어 우리들은 집안에서 맨발로 생활하면서도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원래의 개발 용도와는 전혀 다르게 엉덩이를 대고 앉는 용도가 아닌 그 깨끗하고 뜨끈뜨끈한 온돌 바닥에 앉아 대신 등을 대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이 소파가 보통 거실 중앙에 있는데 하지만 우리 한국 거실의 진짜 터줏대감은 마치 살만 남은 알루미늄 시조새와도 같은 엄마가 15년 전 홈쇼핑에서 39,900원 주고 구입하신 바로 그 빨래 건조대입니다. 이걸 계속 사용하는
활동하는 게 마치 노인 학대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라 아직도 너무도 짱짱해서 현역으로 활동하며 언제나 위풍당당하게 그 뼈만 남은 날개를 펼치고 있는 건조대 위에는 1년 365일 그리고 거의 24시간 내내 뭔가가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도 빨래 또한 가장 자주 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인데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한국인들의 이중적인 영리함이 뭔가 하면 바로 그 시조새 빨래 건조대의 경우 겉으로는 오직 빨래나 수건을 건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용도는 바로 기가 막히게 성능이 좋은 가습기라는 것. 즉 1년 내내 별다른 기계가 없어도 그 기분 좋은 피존 냄새를 은은하게 풍기며 우리의 소중한 거실의 습도를 적당히 촉촉하게 유지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어도 맛만 있으면 되는데도 꼭 영양까지 좋게 만들고 옷을 만들어도 마치 구름을 입은 듯 하늘하늘 편하게만 만들면 되는데 굳이 꼭 그렇게 불필요할 정도로 아름답게까지 만드는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그냥 잘생기고 예쁘면 거기서 만족하고 말 것이지 왜 또 노래도 그렇게 잘하고 춤까지 잘 추는 이렇게 욕심 많은 한국인들의 그 천재적 우수성은 가까운 곳에서는 그냥 그 모든 가정마다 있는 우리의 빨래 건조대에서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너무도 깨끗한 우리의 청소 문화에서 쉽게 엿볼 수 있습니다. 괜히 그 청소하는 애플 영국 다이슨이 전 세계에서도 한국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한국에서 성공하면 세계 어디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며 한국 진출 초기 말했던 것이 아니고 먼 옛날 우리 못 살았을 때 한국인들이 미국과 호주 같은 곳으로 이민가 도착 즉시 가장 두각을 낸 것은 물론 곧 그 나라의 해당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분야 또한 바로 세탁소와 청소 서비스 업체였던 이유. 또 지금 전 세계 가정집의 모든 주부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꿈의 세탁기와 그 정신없는 테크노 무단 컬러의 다이슨 청소기도 쫓아오지 못할 성능의 최고의 무선 청소기까지 만들고 있는 회사가 바로 LG이자 우리나라인 이유가 다 설명하기 힘든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청소에 대해서만큼은 대한민국 어떤 주부들하고부터도 지지 않을 만큼 자신이 있고 수세미와 구연산 그리고 베이킹소다 파우더를 마치 내 인생의 동반자처럼 여기며 통고동락하고 있으며 꿈에서도 설거지를 하는 자자공인 청소 성애자이자 중독자로서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건 최소한 올해 1월 중에는 하루 날을 잡아 본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아마도 그게 자기 방일 테지만 뭐 사람은 다 다르니까 혹시 그게 화장실이나 또는 지하창고 아니면 차 안이라도 상관없으니까 하루 중 자기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또 그래서 그 환경으로부터 내가 가장 많은 영향을 가장 자주 또 오래 받는 곳을 자주 안 해도 좋고 청소 습관 같은 것도 굳이 가질 필요까지 없으니까 최소한 올해 연초에 딱 하루 반나절 아예 날을 잡아 대청소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쉽게 말해서 운이 좋아집니다. 정말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청소를 싹 다 하고 나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보는 그리고 나 자신과 내 미래를 보는 관점 또한 놀랍도록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이 청소라는 것은 고대 인도의 요가나 티베트의 밀교 같은 곳에서 끊임없이 가르쳐온 바로 그 신기한 수준의 명상과도 얼추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단지 공간을 씻어내고 정리하고 다시 나를 위해 정리를 해 놓는 것만이 아닌 내 마음의 때와 응어리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들을 씻어내고 나의 가치관과 생각 그리고 관점을 앞으로 내가 늘 바래왔던 그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있어 최적화된 상태로 말하자면 우리의 정신을 재부팅시켜주는 신기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안을 한번 싹 새로 청소한 후 그곳에 앉아보면 정말로 내 인생이 딱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도 생기고 또 실제로 잘 될 것만 같은 자신감도 느껴지는데 그리고 마치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옷가짐이 단정하고 바르면 말이나 생각 또한 그것처럼 바르게 나오는 것처럼 저절로 좋은 생각,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들이 내 마음과 머리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게 환경의 힘이며 우리 인간의 정신은 24시간 언제나 쉬지 않고 내 주변 환경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그래서 소리 없이 꾸준히 매일 더 나빠지거나 또는 반대로 좋아지며 늘 변화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내가 더 건강해지고 더 성장하기 위해 다른 거창한 것 말고 가장 먼저 내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건 100% 제 경험에서 해보고 하는 말이고 어딘가 막혀있는 것 같은 삶을 턴어라운드 시키는데 가장 쉽지만 압도적으로 효과가 좋았던 그 출발점이 되어 주었던 것이 바로 이 주변 정리, 즉 청소여서 또 연초이기도 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시게 되면 단지 방을 청소한다는 생각 말고 올해 내게 아주 커다란 좋은 기회와 운이 들어오도록 내 행운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 정성스럽게 준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그 결과뿐 아니라 과정 자체도 상당한 힐링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앞서도 말했듯 그냥 한번 속는 셈 치고 이번 주말이든 다음 주든 딱 2-3시간 정도만 시간을 내요. 또 이 내용이 머리에서 흩어져 사라지기 전에, 그리고 바쁜 일상에 묻혀 이 소중한 연초가 다 지나가기 전에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에 자신과 약속을 맺고 그 날을 잡아 올 한 해 내게 대운이 들어오게 해줄 아주 작고 강력한 실천인 내 방 대청소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